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김진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가 이제 처음 시작인데요. 입문 과정이 처음 시작이고, 그리고 25회를 준비하는 첫 강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째 시간에는요,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서론적인 얘기라서, 오리엔테이션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뭘 얘기하느냐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1년 동안 진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즉,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 그리고 시험 제도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자, 쭉 하는데요. 자, 시험 제도에 관한 얘기를 간단히 이야기 할게요. 시험 제도에 관한 얘기가, 우리가 이제 제도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제도가 우리가 시험에 몇 번 치는지, 언제 치는지, 그리고 1차 과목, 2차 과목,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이제 외부에 공개된 자료가 많을 거야,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시험을 1년에 한 번 치고 언제 치는지, 시험은 매월, 매년 10월 넷째 주, 마지막 주 일요일에 시험 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할게요. 생략하고요. 여러분의 공개된 자료에서 알아보시고.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시험의 역사를 잠시 볼 거예요. 시험의 역사를 보는데, 1류부터 지금 시험이 이런 식으로 흘러왔단 말입니다. 흘러왔으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역사를 쭉 보는 의미는 뭐냐니까, 25의 시험은 어떻게 낼 것이냐. 이거를 지금 평가하려고 해요. 25의 시험은. 우리가 시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시험 이거를, 여러분은 오늘 공부를 처음 하시지만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강의를 처음 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시험, 중개사 강의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흘러오면서 이제 좀 보면서 시험이 이렇게 흘러오는 흐름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자, 그거를 한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마 시간이 한 15분 내지 20분 걸릴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이요, 1회부터 쭉, 1회가 아마 82년인가 3년인가 그때 시작할 겁니다. 자, 1회부터 해가지고, 자, 6회까지 한번요, 시험 출제 경향이요, 흐름이 한번 있었고, 자, 7회, 8회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9회부터, 자, 13회까지 흐름이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자, 14회, 15회. 자, 14회가 있고, 15회. 자, 15회 시험에 큰 변화가 한번 생깁니다. 자, 그리고 18회까지. 자, 그리고 19회부터 24회까지. 자, 요렇게 이제 시험 흐름이 생기는데요. 앞에 예전에 전자의 얘기는요. 전자 얘기는 다 간단히 이야기해요. 시험이 처음에 쉬웠죠, 그죠? 이때 이제 중개사, 공인중개사가 배출됩니다. 공인중개사. 자, 1회 시험은 굉장히 쉽죠, 그죠? 굉장히 쉽습니다. 모든 시험 1, 2 시험은 다 쉬워요. 1회 시험이 왜 쉬울까요? 1회 시험이. 왜 쉬울까요? 1회이기 때문에. 그거는 논리적이죠. 논리적으로 좀 안 맞죠, 그죠? 1회 시험이 왜 쉬우냐니까 모든 시험이 1회가 쉬운 이유가요. 이런 겁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제도를 만든 국가적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 제도 정착을 시켜야 되겠죠.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그 제도만 만들어 놓고 무조건 정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업계에 종사하는 일정한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원이 있어야만이 그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1회 시험은 굉장히 쉽게 내고, 그리고 많은 인원을 합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겁니다. 그럼 1회 시험은 쉽게 해가지고, 자, 이 초창기는 굉장히 쉬웠던 거예요. 자, 중개사 시험은 이제 쭉 하는데요. 자, 중개사 시험은 이제 쉽게 쭉 출제돼가지고, 이제 인원이 많이 배출되겠죠. 그죠? 몇천 명씩 1년에 배출됩니다. 자, 몇천 명씩 1년에 배출되는데, 자, 그러면 문제가 뭐 생겼냐니까. 요 중개사 시험 이전에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이제 중개인이라 그래요. 중개인. 이 중개인하고 중개사하고요, 다른 것이 어차피요, 업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정한 범위를 못 벗어나요. 이 사람 공인중개사 전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쭉 챙겨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업무를 쭉 이제 중개업을 쭉 합니다.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 본다면은 이 사람들은 법적 취지가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법적 취지가 갖춘 사람들이죠. 그죠? 경험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밥그릇 뺏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비를 시작합니다. 로비를 시작해 성공하는 로비가 언제였냐? 7, 8회 요때예요. 요때.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8회 시험 같은 경우는요. 8회 시험은 시험 문제에서 안 중요한 것만 골라서 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겠죠. 그때 아마 합격률이 1%가 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1점 몇 프로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아마 1000명 정도 합격했을 거예요, 아마.
그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해서, 자,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게 시험 출제 인원을, 합격 인원을 줄이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근데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자, 줄어들어가지고 그 줄어든 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죠? 4,000명, 5,000명 합격하던 것이 1,000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자, 1,000명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후의 시험에, 요때요, 뭐가 터지느냐니까, 자, 여기 아마 96년인가 7년인가 그럴 거야, 아마. 요때 아마 IMF가 터질 겁니다. IMF. 자, IMF가 터지는데요. IMF가 터졌습니다. 자, 국가 부도 위기 맞았죠, 그죠? 그러면서 IMF가 터지면서요, 화이트 칼라들, 고급 인력들의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화이트 칼라들 갑자기 실업자가 돼버렸죠, 그죠? 실업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실업자가 된 그 화이트 칼라들의 입장에 본다면은 자기 개인 책임입니까? 물론 자기 개인 책임도 있겠죠, 그죠? 동일한 조건에서 자기는 경쟁력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요, 이 IMF가 터진 거는 국가 부도 위기 맞는 거는 국가 최고 경영자가 국가 경영을 잘못해서 건 거예요, 이거는. 일반 국민 개인 책임으로 물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화이트 칼라드 그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요, 국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니까 맨날 등산 다니지 말고 집에서 넥타이 메고 나와가지고 공원에 가가지고 머물지 말고 학원에서 공부하라 그럽니다. 중개사 공부를 하라 그래요. 공부를 하라 그러고, 그래서 중개사 공부하는데, 자, 공부 1년에, 한 달에 수업 일수가 25일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25일 중에서 20일만 출석을 하게 되면 한 달에 돈 20만 원 줄게 그럽니다. 돈을 줘가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되면요, 여기 지금 두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자, 돈을 주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응시 인원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나와야 되죠. 이때까지는요, 응시 인원이 몇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이때부터 응시 인원이 20만이 넘어갑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2회 시험에 제일 응시 인원 많았습니다. 28만입니다. 28만. 28만의 응시 인원이 생깁니다. 두 번째. 요때 그저 화이트 칼라들 공부하는 그 사람들의 인적 구성원이 이때 이전에 공부하던 사람하고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고급 인력들이에요. 그런 두 가지 문제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이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뭐가 나오느냐니까 28만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응시 인원이 국가에서 공부하라 그랬죠, 그죠? 자, 시험을 어렵게 내가 다 떨어뜨리면 됩니까? 국가에서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돈까지 줘가면서 용돈까지 줘가면서 공부시켰습니다. 자, 시험을 어렵게 다 떨어뜨려 버리면은 두 번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떨어뜨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들 공부하는 인적 수준이 높고 공부를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시험을 떨어뜨리면 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갑자기 합격자 수가 갑자기 2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 버려요. 2만 명, 뭐 2.5만, 2만 5천 명. 뭐 이래 나버립니다. 합격 수가 2만 이상 나버립니다. 합격 수가. 그럼 합격 수가 2만 이상 나와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인원이 갑자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년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사람들의 성격이 두 가지 또 의미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요, 이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의 인적 능력, 개인적 능력이 훨씬 뛰어나요. 은행의 지점장님이, 은행 지점장, 지점장님이 퇴직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분들은요, 성긴 시험 치면서 공부를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계속 공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맨파워는 이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죠. 전주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고객 관리 해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맨파워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요. 많이 생기고, 그 개인적 능력 차이 나고, 그리고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를 느낍니다. 위기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죠? 이 사람들이요, 개인적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중개업의 실력이 월등히 뛰어나요. 그러면서요, 이때부터요, 그 중개업에 대한 업무 자체에 대한 퀄리티가 한 번 높아집니다. 그 전까지는요, 복덕방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이 중개업의 물건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개발을. 업무 성격도 많이 늘어나요. 그 업무의 퀄리티도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현상이 쭉 진행됩니다. 자, 진행되는데,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진행되면서, 요때 돼가지고, 자, 요때가 언제죠? 요게 98년도, 97년도 그때 됐으니까, 자, 11회, 12회쯤 옵니다. 자, 2000년, 2001년 요때부터 요 기간 중에, 요때부터 어떤 사회 현상이 발생하느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를 합쳐볼게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제대로, 업무 능력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합쳐집니다. 엄청 돈을 많이 벌어요. 이때 중개업 하신 분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배, 20배 뜁니다. 그런데 10배, 20배 뛰면 엄청 돈을 많이 벌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요때 IMF 터졌을 때 그 직장에서 실업자가 되신 분도 있겠죠. 직장에서 나오신 분도 있겠죠. 자, 직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겠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직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개인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죠. 어쩔 수 없이. 살아남은 사람은 곧 나온 사람이니까.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개인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나가가지고 요렇게 되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벌어버리죠. 보고 있죠. 자기들이 평생 받을 연봉을 1년 만에 다 벌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개사라는 직업을 굉장히 하찮게 봤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하찮게 봤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돈을 많이 벌으니까 이제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기 있던 28만 중에 계속 이제 인원이 줄어들겠죠. 줄어드는데 그 줄어들면서 인원이 계속 응시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시 은혜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계속 25만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이때 강의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학원에 화이트 칼라들 있죠. 야간반에 넥타이 메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그렇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쭉 진행합니다. 그럼 쭉 진행하면서 돈을 많이 버니까 계속 고급 인력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 시작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뛰어들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전까지는 중개사라 그러면, 아이고, 그건 내가 왜 해?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3D 업종 보듯이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뛰어듭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뛰어들면서부터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 높아져요.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중개사. 지점장이었단 말입니다. 작년까지 지점장이었었는데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개사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개사가 한 단계 이제 고급화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흘러옵니다. 쭉 흘러오면서, 자, 그런데 이제 쭉 흘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고급 인력들이 계속 중개업을 하겠겠지, 그죠? 이 사람들이 뭐 어떨까요? 이 사람들 왔을 때. 자기 밖으로 다 뺏깁니까? 다 뺏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 테헤란로 갑니다. 테헤란로 가면은요, 그 테헤란로 그 길가에 빌딩들이 있습니다. 빌딩들 대충요, 웬만하면 몇천억 대입니다. 3천억, 4천억 대 되는 거예요. 수수료가 얼마 나올까요? 3천억짜리 빌딩입니다. 수수료 얼마입니까? 뭐 1%에서 하면 1%는요, 30억입니다. 30억인 거예요, 30억.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2면도로, 3면도로 가더라도, 2면도로 골목으로 더 가더라도, 강남 같은 경우는 빌딩 건물 같으면 몇백억이에요. 수수료가 몇 억씩 나왔던 겁니다. 그 나왔던 걸 이 사람들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인데 그런 물건은 절대로 안 가죠, 이제. 이 사람들은 다 해버리니까. 위기감 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비를 시작합니다. 로비를 공인중개사 많이 뽑는다. 부기상 투기 조장한다. 등등등 이야기를 내가 자기들이 로비를 해요. 성공을 합니다. 언제? 요때. 성공을 합니다. 요때 성공하는데요. 그럼 요때 이제 응시 인원이 24만인가 그랬을 겁니다. 24만인가 25만. 자, 그러면은 응시 인원이 그래 됐습니다. 응시 인원이 몇 명 합격했냐? 1800명 합격합니다. 몇 프로입니까?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합격수가 나와버립니다. 엄청나게 어렵게 됐던 거예요. 다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시험이 어려워졌나 말입니다. 얼마나 시험이 어려웠냐니까 이 정도 어려웠습니다. 15회 시험에. 뭐 사회현상이 그때 당시에 이랬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9시 뉴스, KBS 9시 뉴스에 공인중개사 시험 오늘 시험 쳤는데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러이러하였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웬만한 사건 치고요. 구인 저저 9시 뉴스, 메인 뉴스는 못 나옵니다. 그렇게 심각했던 시험인 거예요. 심각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30대 아마 중후반쯤 됐을 거예요. 아마 36, 7쯤 됐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이 이제 사법고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까지. 그래서 사법고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사법고시 1월 달에 시험 그때 당시에는 3월 달에 1차 시험 치고 8월인가 9월 달에 2차 시험 칩니다. 근데 2차 시험에 떨어졌어요. 내 친구 그때. 떨어지고 그러면 또 이제 1차부터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다시 하는 기간 중에서 이제 내년 3월 달 시험 치니까 불안하죠. 미래가. 그래서 내 친구가 이랬던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중개사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놓자 라고 시험을 쳤습니다. 그때까지는 중개사 시험이라도 그라도 하나 따놓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민법 시험 쳤습니다. 그러면 사법고시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까지 공부한 사람입니다. 자, 민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할까요?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이 합니다. 사법고시 1차, 2차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민법은 완전히 해박합니다.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외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시험 쳤습니다. 몇 점 맞아요? 72.5 맞았어요. 사법고시 한 10년 공부한 친구가 민법을 그렇게 해박하게 알고 있는 친구가 72.5 맞았습니다. 일반 수험생들은 어떨까요? 1년 공부해가지고 민법 시험 친 사람들은 어떨까요? 100% 과락이에요, 이거. 다 과락입니다, 이거. 그랬던 겁니다. 그만큼 어렵게 내버린 거예요. 완전히 왜곡된 시험이죠. 왜곡된 시험. 그러면 왜곡된 시험에서 이렇게 이제 시험 어렵게 내버려 다 떨어졌습니다. 자, 25만 명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 그러면 25만 명 시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을 때, 자, 주최 측이 있겠죠. 산림인력 관리공단입니다. 그때 상공. 상공에서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놓친 성격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니까. 25만 명 떨어진데, 그때 당시에 시험 떨어진 사람들이 대부분 한 40대 초중반이겠죠. 자, 42세라 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어느 시절의 사람들이냐니까, 80년대 초반 학번입니다. 80년대 초반 학번들이에요. 초반 학번입니다. 그런데 80년대 초반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직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반발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86년도에 국가 최고 경영자를 굴복시켜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안 넘어가 버려요. 조직적으로 이제 반발을 합니다. 조직적으로. 누가 봐도 왜곡된 시험이죠. 주최측이 장난친 거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반발을 하면서 그때 이제 데모를 하고 이러거든요. 이럽니다. 그때 데모를 하면서 여의도에 모이세요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2만 명 모여버린 거예요. 여의도에 모이세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그리고 서울시청 앞에 가가지고 여자분이 머리 깎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반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발해가지고 산림원리관리공단에서 국가에서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다시 치는 거예요. 15-1 시험이 나온 거예요. 재시험 칩니다. 그러니까 재시험 제가 그때인데 합격자가 2만2명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문제가 이때 엄청 난이도가 올라갔죠, 그죠? 자, 14회 난이도가 여기다 칠게요. 14회 시험 난이도가, 15회 시험 난이도가 이만큼 올라가버려요.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16회 시험 칩니다. 자,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죠? 정상 돌아갑니다. 14회 시험의 난이도가 요랬습니다. 15회 올라갔습니다. 16회 시험 난이도 내려가야 됩니다. 어느 만큼 내려가느냐? 2까지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까? 근데 시험이라는 게 안 그래요. 요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난이도가 한번 이렇게 푹 뛰어버린 거예요. 시험이 한번 어려워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16개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 이렇게 이 정도 난이도로 해서 계속 시험 칩니다. 자, 치는데 18회까지 시험 치는데, 요때는 누가 치느냐니까. 자, 우리가 15회 시험에서 산림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 관리 잘못했는 거 맞죠? 그죠? 자기들이 잘못했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인력관리공단에서 저 시험 운영권을 뺏어버려요. 뺏어버립니다. 시험 운영을 뺏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산림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 관리 능력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토지공사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LH공사에서 주택공사가 합쳐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따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토지공사로 넘어가요. 시험 출제권이, 관리권이.
자, 토지공사로 넘어갔는데, 자, 그러면은, 토지공사로 넘어가가지고 시험을 여기서 치는데요. 자, 여기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런 발생합니다. 사례인력 관리공대 출제권을 뺏겼습니다. 출제권 뺏겨버리면 어떤 문제가 굉장히 수입이 굉장히 운영에 타격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자, 여러분, 20만원 쉽게 시험, 계산하기 편하게끔. 자, 20만의 응시 인원이 있습니다. 자, 곱하기 시험 응시 수수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8월달 되면 시험 응시를 할 겁니다. 응시 수수료가 28,000원인가 그럴 거야, 아마.